통상 임기 시작과 함께 치러지는 첫 국정감사에서는요, 이 유권자들한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각종 소품을 동원하는 등 의원들의 이색 퍼포먼스가 줄을 잇곤 합니다. 어제 첫날 국감에서도 이 의원들의 돌발 행동들로 상임위 곳곳이 소란스러웠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장에서는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멀쩡한 장관 관용차가 이 매물로 등록된 사진이 공개가 돼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박상호 국토부 장관에게 지금 장관 관용 차량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5천만 원에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그 회의장 화면에 차량이 판매 목록 위에 올라간 사진을 띄운 건데요. 알고 보니 윤 의원 측이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박 장관의 허락 없이 이 관용차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린 거였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냐며 항의했고 여당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올린 거는 위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장관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보안이냐고 응수하던 윤 의원도 불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유감을 표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국토위 국감 당시 모습을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장관님 당근 마켓 해보셨나요? 저는 안 써봤는데 저희 집 식구가 잘 씁니다.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예,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플랫폼에 그 특권한 없는 사람이 그래서 허위 정보를 저희가 올리는 것은 심각한 자료 문제라고 요청을 생각이 했습니다. 됩니다. 이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국정감사를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미끼 상품 피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원이 하면 돼요.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장관님 이름을 아는 게 그게 국가 보안입니까? 취지와 달리 다소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고요, 또 상임위의 질의용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동의도 받지 않고서 남의 차를 저렇게 불법적으로 매물로 등록하고 또 정보까지 공개한 건데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진 사례 다른 상임위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이 외교부 문건을 공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투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외교부가 국제 박람회 기구 주재 공관에 발송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상단에 3급 비밀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냐 경위를 물으면서 3급 기밀 문서가 공개된 건 문제라고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원본의 보호기간이 끝났고 공익을 위한 거란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의 보호기간이 아마 6월로 표시된 거 그걸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보존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이 X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를 해야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일반 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에 외교부에서 유출이 됐다면 이건 엄중 처벌하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외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감사 도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행위가 범죄 행위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외교부가 신속하게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상황 보고 오시죠.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보받은 전문인데요. 우리가 재구성했지만 한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따지시는 겁니까? 아니 3급 비밀 문서를 어떻게 그거를 여기서 화면을 띄우시는 건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진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 문서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 이긴다고 얘기했던 것들에서 판세를 잘못 분석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상급 기밀 문서가 누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일단 범죄 행위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라는 거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에 참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지금 현재 저게 비밀 급수가 몇 개라 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완전히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버리는 겁니다. 단순한 무슨 내용의 유출에 관한 것만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압도적인 의석수로 무장한 야당이요. 이 불출석 증인들을 향해서 동행 명령권을 지금 자주 꺼내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 의원들이 이 국감을 중단하고 단체로 국회 밖으로 나가서 직접 증인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이긴 한데요. 국회 행안위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참하자 야당 단독으로 동행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퇴장해서 감사가 파행을 빚었는데요. 이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 13명은 심지어 통상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는 이 동행 명령장 집행을 직접 하겠다면서 국회를 벗어나서 직접 인테리어 사무실로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당시 동행 명령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머물고 있지 않아서 결국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는데요. 어제 상황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셀이 있긴 있네요. 인기척이 안 들려요.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어제 또 과방위에서는요. 야당 의원이 실무 공무원 17명을 불러내서 줄 세운 일도 있었습니다. 갑질 논란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로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 그중에 17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공무원들을 불러내서 국감장에 한 줄로 세우고 방통위에서 맡은 업무와 지시 라인을 추궁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여권에서는 정 의원이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포함해 모욕적 갑질과 호통의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직자들을 인민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며 지독한 갑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품까지 활용해 피감 대상을 곤란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농해수위 국감에서는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질의를 받다가 돌연 이 날계란을 감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만 1등급 인증을 받고 영세 업체는 뭐 품질이 좋더라도 이 등급 판정을 못 받아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송 장관에게 이 날계란 2개를 깬 뒤에 어떤 게 1등급인지 맞춰보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이에 송 장관은 이 높이가 중요하다면서 이 감별에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가 뭐 탄력 있고 또 높이가 높은 게 이제 신선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여기에 이제 이 의원은 송 장관에게 주체성 있게 결정하라, 이렇게 재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펼쳐진 이색 상황들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 선서하신 18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니, 세우세요. 증인석 앞으로 좀 와주세요. 검찰 수사관 손 들어보세요. 자, 검찰에서 오신 분이 맨 마이크 쪽으로, 그다음에 경찰 6분 서시고, 그다음에 감사원 서시고, 국세청 이렇게 풀 위에서 좀 서주세요. 방통위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장관님 보여주세요. 한번 구분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게 1등이고 어떤 게 일반난인지. 집에서 주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판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게 1등급이고 어떤 게 일반난입니까? 자, 대동소이하죠. 너무 시간 갑니다. 시간. 빨리, 시간 없어요. 이게 높이도 중요하고요. 빨리 흔들리지 마. 주체성 있게 결정해 주세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자, 거의 똑같은 겁니다. 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저기 속았죠?
뭐 아시다시피 정동영 의원은 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아주 중진 중에 중진 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갑니까? 결국 나라에서 발령 내고 임명하면 가서 일하는 건데 그 실무 공무원들한테 저렇게 일종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거는 저희가 봐도 좀 무리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 장관이요. 지금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은요. 원래 연구원 학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느 계량이 더 좋은지를 고르라고 요구를 한다. 물론 뭐 정책 질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저게 과연 또 장관을 너무 곤혹스럽게 만든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지우기가 힘듭니다. 이 국감 때마다 또 국회의원이나 이제 출석한 증인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그리고 필담이 종종 이제 사진 취재진에 의해서 포착되곤 하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첫날부터 이 휴대전화 화면이 찍혀서 화제가 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인데요.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요. 과방위 소속 신성범 의원은 어제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 휴대전화로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또 종류별로 다양한 맛집 리스트가 10여 군데 작성된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세금 받고 일하는데 그거 잠깐을 못 참냐 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맛집 탐방 파워 블로거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리스트를 보니 고수 냄새가 나는데 공유 좀 해달라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감사 현장에서의 질의 또 질의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할 때 그 면책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법성, 위법성은 용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 몇 곳에서 실제 그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과방위, 그다음에 국토위 그리고 외통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장관이 쓰고 있는 관용차, 멀쩡한 관용차를 정보까지 다 공개해서 사이트에 매물로 지금 올렸고요. 그다음에 상급 비밀 문서, 물론 보존 연한은 지났다고 하지만 행정 내규상으로 아직까지는 비밀 문서인 그것을 갖다가 그 화면에 띄우고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것까지도 용인이 돼야 되느냐? 이거 분명히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변호사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감이라는 자리는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죠. 국회의 소중한 권한이라고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국정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환기하는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장관 관용차 매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허위 매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필요성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교 기밀 문서의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곳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지난번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현지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번 외교 문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이것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이 있냐. 만약 이런 것들 일일이 불법성을 지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전혀 지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적인 제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을 오히려 막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논리로 제가 들리기도 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그 결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결국은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어떤 절차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입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상대를 어떤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화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관점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저거를 사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비자를 또 기망한 행위까지 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불법적인 과정도 과정인데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인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정동영 의원이 정권의 도구라고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정부의 어떤 녹을 받고 있으면서 정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떤 뒷받침하는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이제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당시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면담하러 갔을 때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이란 표현은 뭐냐면 우리 영토인대 전쟁에서 좀 빼앗긴 지역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적과 협력하는 그걸 부역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공문을 바라보는 게 우리 편이었는데 뺏겨가지고 정권을 뺏겨서 적과 뭔가 내통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